셋, 둘, 하나.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단원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중단원 두 번째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단원.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비열과 열팽창. 우리 첫 번째 중단원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열의 이동. 그래갖고 우리 대류, 전도, 복사 그런 것들 했었죠. 그리고 열평형 뭐 그런 거 했었고. 자, 그다음에 자, 대단원은 지금 열이죠, 열. 대단원은 열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만 해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은 자,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우리 열의 이동 배웠죠, 열의 이동. 자, 저번 시간에 열이 이동하는 방식. 열이 이동하는 방식. 열의 이동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전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그냥 두 번째, 자, 대류가 있었죠? 두 번째 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사가 있었죠? 자, 그럼 우리 전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전도는, 자, 복습할 때 잘 들어봅시다. 자, 요 그림을 보는 게 제일 쉽죠? 열의 전도는. 자, 요 부분을 가열하면은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자가 제자리에서 흔들리면서 그 흔들림이 옆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입자가 직접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움직임이 옆으로 전달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식, 전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자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자의 움직임이 옆으로 전달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전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류 있죠, 대류. 자, 대류 같은 경우는 우리 물을 끓이는 거였죠, 물. 물을 끓이면은 뜨거운 물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로 내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도는 거. 이거를 대류. 물론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기체. 난로를 교실에 갖다 놓으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걸 우리 대류라고 그랬죠. 자, 대류는 그래서 액체나 기체 물질을 입자가 직접 이동이에요. 아까 전도는 움직임이 옆으로 전달되는 거고, 자, 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자, 반면에 복사는 우리 햇빛 있었죠, 햇빛. 햇빛을 쬐고 있으면은 따뜻해지고, 또 이렇게 뜨거운 물체 근처에 있으면은 열이 오는 것처럼, 자, 대표적인 얘가 햇빛이라고 그랬죠. 자, 대류랑 전도와 달리, 어떻게 되냐면은 열이 직접 이동하여 전달되는. 그래서 열이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방식을 복사라고 그러죠. 복사. 아까 우리 전도는 자, 열이 주변 입자로 전달된다고 그랬죠? 주변 입자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대류는 기체와 액체가 직접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뭐냐면은 복사는 물질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물질 자체, 기체가 없어도, 액체가 없어도, 열은 직접 우주 공간에서도 직접 이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복사라고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 거 복습했고요. 자, 이제, 자, 단원이 바뀌었으니까, 자, 새로운 단원, 두 번째 중단원. 자, 비열과 열팽창. 자, 일단 우리 전에 배운 거 한번 봅시다. 전에 뭐 배웠는지. 자, 전에 배웠던 거, 우리 열평형 배웠죠, 열평형. 자,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하면은 열이 이동하여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자, 이때 열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또는 분자 움직임이 활발한 물체, 입자 움직임이 활발한 물체에서 입자 움직임이 둔한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이게 우리 입자 배치였죠, 입자 배치. 자, 어떤 경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냐면은 온도가 어떨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또는 움직임이 활발할수록이라고 그랬죠? 움직임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활발할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다 배웠던 거죠? 자, 이제 우리 비열과 열 팽창 여기 그림 나오면은 여러분 캠핑 가갖고 수술 데우는데 이제 뭐 불판. 근데 뭐 여러분 캠핑 가면 보통 불판을 쓰지 않고 석쇠 같은 거 쓰죠? 석쇠 같은 걸 쓰는데 여기는 좀 불판이란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판. 자, 불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다 불판을 가열을 하죠. 그러면은 자, 불판이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휘어질까 봐 걱정을 했대요. 근데 요새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불판이 좀 냄비 같은 것도 휘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 갖고 웬만하면은 불판 자체도 두껍죠? 그리고 여러분 냄비나 그런 거 보면은 뭐 3중 뭐 금속 바닥, 스테인레스 3중 바닥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불판이나 냄비 바닥 같은 경우는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튼간 여기 우리 캠핑을 왔을 때, 자, 캠핑용 조리도구. 자, 열을 잘 전달해야 될 때도 있고, 열을 좀 잘 차단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성질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볼 거고요. 자, 여기 01, 02라고 나온 거는 여러분은 까매갖고 필기가 안 되겠죠? 자, 소단원 제목이에요. 소단원 제목. 그래서 동단원이 비열과 열팽창이니까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배우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소단원 봅시다. 첫 번째. 자, 얘가 의미하는 게, 자, 소단원이죠. 소단원. 소단원. 자, 눈치 빠른 친구는 소단원은 어떻게 돼 있냐면, 01, 02, 03. 그래갖고 여기 00, 0이 있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비열과 우리 생활, 비열과 우리 생활. 그래서 이 단원에는 물질에 따라 비열이 다르다. 이걸 알면 돼요. 일단 비열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요 옆에 그림 볼까요? 자, 요 그림, 요렇게 가열을 하고 있죠? 가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냄비는 뜨거워요. 냄비는 뜨거운데, 물이 좀 미지근하죠?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냄비가 이렇게 빨갛게 데워진 걸까요? 아니면은, 냄비 자체가 빨간색일까요? 만약에 얘가 실제로 뜨거워갖고 빨갛게 데워진 거다, 그럼 이 그림에는 오류가 있어요, 오류. 왜 오류가 있냐면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가열하면은, 뭐, 그냥 은백색을 내던 냄비가 빨개지지 않아요. 그냥 원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지는 여기 그림 안에 답이 있어요. 그림 안에 답. 누가 바로 답이냐면, 물이에요, 물. 여러분, 물은 우리 몇 도씨까지 끓죠? 자, 물은 끓어봤자 100도씨. 그렇기 때문에 냄비가 아무리 가열을 해도 물은 100도씨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냄비도 100도씨를 유지를 해요. 물론 요 가열하는 아랫부분 있죠. 요 아랫부분은 좀 더 뜨거워질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거는 100도씨를 유지하기 때문에 냄비가 이렇게 빨갛게 달궈지지는 않아요. 아마 그냥 빨간 냄비로 그렸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따로따로 가열을 했다. 따로따로, 물 따로, 냄비 따로 가열했다. 냄비에 물을 채워 넣지 않고 가열하면은 진짜 여기 그림처럼 빨갛게 가열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은 물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자, 그럼 이것처럼 냄비나 물질마다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정도는 어떠할까?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냄비는 빠르게 뜨거워져도 물은 천천히 뜨거워져. 자, 그러면은 물과 식용유를 이용했을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실험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실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물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안전상 좀 가열하는 이런 것들은 위험한 실험이라 좀 안전에 유의해야 돼요. 금속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자, 여기 물, 자, 50g. 금속 비커에 물 50g, 식용유 50g. 양을 똑같은 양을 넣어줘서 그래야지 비교하기 좋죠? 양을 바꾸면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똑같이 50g을 집어넣고 가열 장치도 똑같은 가열 장치를 이용을 해요. 그래야지 가열 장치를 다르게 하면 또 온도 변화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무선으로 센서 해갖고 지금 식용유가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가 쭉 보면 이제 끝까지 나오면 좋을 텐데 조금씩 변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은 자, 육안으로 봐도 물하고 식용유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식용유가 온도 변화가 훨씬 빠르죠? 물은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느리고. 자, 거기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옵시다. 자, 교과서로 돌아오면요. 자,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자, 몇 페이지냐면은 자, 교과서로 돌아오면은 자, 여기 봅시다. 자, 쭉 가보시면 자, 여기 실험했던 거 결과 봅시다. 결과 아까 자,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같은 양의 물질을 갖고 했죠. 같은 양. 자, 같은 양. 봅시다. 같은 양이면은 지금 다 50g씩 했죠. 50g. 아까 실험한 거로. 그리고 물질 두 가지 했죠. 뭐 했냐면은 물하고 또 누구를 갖고 했냐면 식용유. 식용유. 요 두 가지 물질을 갖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같은 양의 열을 가했어요. 같은 가열 장치에다가 가열을 했으니까 같은 양이 같겠죠? 자,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했어요. 누구였죠? 식용유. 식용유는 온도가 빠르게 증가했죠? 자, 반면에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았어요. 얘는 누구였냐면은 물이었죠? 자, 그래서 물질마다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물질의 종류. 자, 그러니까 물이냐 식용유냐에 따라서 물질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우리 새로운 용어 나왔죠? 열량. 우리 열량이란 용어. 자,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뭐냐 열평형 할 때 자, 뜨거운 물체랑 자, 상대적으로 어떤 물체냐면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체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으면은 자, 열평형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이때 열평형에 도달하는 이유는 누군가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누가 움직였냐면은 기억나요? 자, 누가 움직였냐면 열이 이렇게 이동했어. 열의 이동.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열량이란 건 자, 말 그대로 열의 양이에요. 자, 열의 양인데 언제? 자, 온도가 이렇게 서로 다른 자, 온도차가 일어나는 두 물체에서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열의 양. 그냥 열의 양. 그냥 열량은 여기다 쓸까요? 열의 양. 어차피 옆에 나왔지만 그렇게 쓰세요. 열의 양. 근데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도 차이가 크면은 자, 온도 차이가 크면은 뭐 열이 많이 이동하고 온도 차이가 적으면은 열이 적게 이동하겠죠? 뭐 온도 차가 적어서 열이 30만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도 차가 커갖고 열이
500만큼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근데, 자, 이걸 우리 정확히 알고 있으려면 열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야 돼. 단위. 열도 단위가 있어요. 자, 어떤 단위가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AL. 자, 읽을 땐 뭐라고 읽으려면은, 칼로리. 자, 칼로리라고 읽어요. 칼로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CAL. L자는 이렇게 소문자로도 많이 써요. 얘는 어떻게 읽냐면은, 킬로 칼로리. 킬로 칼로리. 자, 여러분, 킬로, 1km 몇 미터죠? 1km, 1000m죠. 그리고 1kg은 몇 g이죠? 당연히 1000g이겠죠? 1000g이니까 1kcal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1000kcal. 자, 근데 우리 열량, 이런 열량 어디에 많이 써 있냐면은, 칼로리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써 있냐면은, 여러분, 음식 있죠, 음식. 음식. 과자나, 여러분, 음료수나, 마트 같은 거에서 음식 같은 걸 사면은, 거기 안에 칼로리가 많이 써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칼로리가 써 있냐면은, 여러분, 사람 있죠, 사람. 자, 사람 몸은 체온을 유지해야 돼. 몇 도를 유지하죠? 36.5도. 자, 사람은 체온 36.5도를 유지해야 돼. 여러분, 집에 있는 집에 실내 온도를 36.5도로 계속 유지하려면, 자, 보일러를 틀어야 되겠죠? 보일러를 틀어갖고, 여러분, 그 안에다가 연료를 넣어야지만,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자, 사람도 이 연료와 같은 게 필요해요. 바로 뭘까요? 음식물이겠죠, 음식물. 여러분이 음식물을 먹어야지만 여러분 몸 안에서 보일러 같은 작용이 일어나서 36.5도라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6.5도로 체온을 유지한다는 건 열을 발생한다는 거죠. 열 발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의 단위는 음식물 같은데 단위인 킬로칼로리랑 칼로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로 여기까지만 1차로 설명을 할게요.